여러분들 교재 236쪽으로 가실까요? 236쪽으로 가시면은 탄산칼슘 말고도 다른 종류의 여러 난용 성염들이 있습니다.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바륨, 그리고 플로르와 칼슘, 염화납, 황산납, 크롬산납, 그리고 염화은, 브로마은, 그리고 요오드은과 같은 물질이 있고 KSP 값이 비교적 작죠. 이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은 항상 용해가 되는 만큼 이온이 형성되고 이온화가 되는 만큼 용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탄산칼슘의 예에서 봤다시피 결국 이 식에 따라서 이 용해도가 그대로 묘사가 되죠. 이 칼슘 이온의 농도가 얼마냐면은 용해도가 S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1이니까 얼마예요? S죠? 이것도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옵니까? S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36쪽에 중간에 보니까 플로르와 칼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로르와 칼슘과 같은 이런 물질은 플로르 칼슘이 이온화가 됐어요. 칼슘 이온 앞에 개수 1이죠? 플로르 이온의 개수가 얼마가 됩니까? 칼슘 이온 대 플로르 이온이 1대2로 결합했기 때문에 개수가 2죠. 플로르와 칼슘의 몰 용해도 또는 줄여서 용해도를 S라고 하면은 칼슘 이온은 개수가 1이니까 그냥 S가 맞는데 플로르 이온은 그 개수가 2이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2배가 형성돼야 되겠죠? 2S로 되더라. 이것을 조심하셔야 되죠.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주의하셔야 돼요.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퀴리브리움 스테이트에 도달했어요.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셈 비가 평형상수이잖아요. 난용성염, 풀용성염 농도 1로 보죠. 또 반응물에 다시는 물은 있지만 물도 1로 봤어요. 따라서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의 농도 곱수로만 표시했는데 양이온 개수 앞에 얼마? 1이기 때문에 1승이죠. 음이온의 개수 앞에 얼마입니까? 2죠? 2승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르 이온의 개수는 2이기 때문에 이것의 평형상태에서 농도도 그냥 S가 아니라 2S지만 평형상수 식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개수가 2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평형상태에서 KSP를 용해도로 표현을 해보면은 칼슘 이온은 S가 대입됩니다. 플로르 이온은 얼마가 대입되어 있어요? S가 아니라 2S죠. 거기다 제곱까지 했죠. 그러므로 4S 제곱에다가 S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4S 삼성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탄산칼슘 같으면은 그것의 KSP 값이 S 제곱으로 표시됐는데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제 1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니까 KSP 값이 플로르와 칼슘 같은 경우는 4S 삼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해서 표시해 보면은 이 금속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 음이온이 스몰 m 대 스몰 x로 결합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이온화가 되면 개수가 스몰 m 그리고 스몰 x가 되겠죠. 평형상수 식에서도 어때요? m승 x승이 되고 거기다가 이게 만약에 몰 용해도가 S라고 하면 이것은 또 얼마가 됩니까? 그냥 S가 아니라 M 곱하기 S죠. 1이면은 S예요. 2면은 2S, 3이면은 3S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가 1이면은 그냥 S고 2면은 2S고 3이면은 3S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형상수 KSP 값하고 몰 용해도 S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36조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로 몰 용해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난용성염으로 분류하고 어떤 것은 풀용성염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풀용성에서 풀자는 아니할 풀자인데 과장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용성염보다 더 용해가 안 되는 난용성염을 우리는 풀용성염이라고 하죠. 그것은 몰 용해도의 수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몰 용해도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더 크면은 수용해 중에서 용해가 잘 되는 것으로 봐요. 몰 용해도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몰 퍼 리터입니다.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리터보다 더 크면 어떻다고요? 용해가 잘 되는 것으로 보죠. 용해가 잘 되는 염은 특별하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요. 가용성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우리는 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NaCl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충분히 물의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용해 중에서의 용해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몰 퍼 리터보다 커요. 가용성염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책에서 잘 못 보죠. 왜냐하면 너무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가용성염이라는 염을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용성염이냐? 몰 용해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3승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몰 용해도가 10n-6성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질 때는요, 용해가 너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법을 못해서 불용성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10n-3성과 10n-6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저건 편의적인 분류이지 모든 책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충 편의적으로 저렇게 알고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저도 저렇게 같이 이 분류를 했습니다. 236쪽 아래쪽을 보니까 이번에는 용해도곱 상수 또는 그 용해도곱 상수에 관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온 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괄호 2번의 제목이 이온 곱시라고 나오는데 이온 곱스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라고 난 다음에 거기다 적으세요. 반응률이라고 적으세요. 반응률과 다른 동일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있죠. 반응지수입니다. 이온 곱스는 반응률, 반응지수입니다. 난용성염이 수용해 쪽에서 이온합 평형 반응을 하죠. 그 이온합 평형 반응을 해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양이온, 음이온의 농도 곱수라면은 그거는 평형상수예요. 그 평형상수를 우리는 용해도 곱상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현재 상태는 평형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곱, 그것을 이온 곱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온 곱시라는 것은 일종의 반응 지수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수 비를 우리 평형상수라 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수 비를 반응지수, 반응률이라고 하죠. 특별히 난용성염의 이온합 평형 반응에서의 현재 상태에서의 그 농도 곱을 이온 곱시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플로르와 칼슘의 예를 들 수도 있고 탄산칼슘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 플로르와 칼슘을 수용액종에 이용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현재 상태에서요. 평형 상태가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난용성염이 고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1로 보죠. 그거 분해 칼슘 이온의 농도 곱하기 플로라 이온의 농도 곱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온 곱시다라고 표시를 하죠. 우리는 앞에서 화학 평형 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반응 지수 값이 평형 상수보다 작으면은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더 크면은요, 정반응이 비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 같으면은 이미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평형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난용성염의 이온합 평형 반응에서 이 반응 지수 Q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온의 곱수로 나타나고 해서 아이오닉 프로덕트 이온 곱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자, 이 IP 이온 곱시라는 것은 바로 반응 지수인데 이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용해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염의 용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용액이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응지수 또는 이 이온 곱시 평형상수 같으면은 이미 이 용액은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라는 것은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하고 같은 상태이고 이런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크면, 즉 이온 곱시 용해도 곱상수보다 크면은요, 정반응이 비자발적이에요. 사실상 역반응이 자발적이죠. 여러분 용해가 되는 반응의 역반응은 다시 어떻게 돼요? 석출되는 거죠. 난용성염으로 석출이 되고 따라서 침전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런 상태, 지금 현재 상태의 이온의 곱시 평형상수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석출돼야 되는 상태이고 그런 용액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과포화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이 수용액 중에서 용해가 될 때의 평형상수를 특별히 우리는 용해독곱상수 KSP라고 합니다. 난용성염이나 불용성염의 이온합 평형 반응의
현재 상태에서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농도 곱을 이온 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일종의 평형상수 K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응지수 반응률 Q죠. 그래서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 이 값이 이 값과 같으면은 이미 평형상태, 이 값이 이 값보다 크면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오히려 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석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37쪽을 보면은요, 난용성염의 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한 어떤 음이온이나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먼저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AgCl이라고 하는 것에 KSP값, 용해도급 상수를 보니까 10의-10승 5도입니다. AgI라고 하는 것에 KSP 값을 봤더니 10의-17승이에요. 이거 대충 암산을 해봐도 이것의 용해도는 또는 몰 용해도는요, 대략 10의-5승이에요. 보통 이게 용해도가 10의-3승에서 10의-6승 사이에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난용성염이라고 하죠. 10의-5승이니까 난용성염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암산을 해보면은요, 그 몰 용해도 값이 10의-8승이에요. 10의-6승보다 훨씬 작죠. 따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난용성염보다 더 용해가 안 되는 불용성염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 이 평형상수로부터 AgCl보다 AgI가 훨씬 용해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평형상수가 하여튼 작으면은 정반응이 잘 진행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염화이온과 요오드아이온이 각각 0.1몰 농도로 있었대요. 0.1몰 농도로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은수용액을 한 방울씩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누가 먼저 침전이 일어날 거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